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심오한 질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영혼이라 불렀고 종교에서는 불멸의 존재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대 과학은 냉정하게 뇌 속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은 뇌 안에 갇혀 소멸하는 걸까요? 아니면 뇌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역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오늘은 과학이 밝혀낸 인간 의식의 놀라운 진실과 영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흔들 지식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확실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의 의식이 뇌 활동의 결과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뇌 손상 사례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그 사람의 성격, 기억, 심지어는 자아라고 칭하는 의식에까지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고 감정 조절에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가 고장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기억, 성격, 감정, 즉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정보가 뇌라는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나 환각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측두엽의 특정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멜로디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클릭하면 파일이 즉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뉴런들이 연결되어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뉴런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뇌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뉴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점부터 이야기는 미궁 속으로 빠져듭니다.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은 우리의 의식이 뇌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양자역학은 극도로 미시적인 세계, 즉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모든 상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함께 들어있는데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찰자가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의 상태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관찰자가 바로 우리의 의식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식은 단순한 뇌의 활동을 넘어 세상의 현실을 결정하는 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뇌의 뉴런 안에 존재하는 미세소관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양자역학적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세소관이 양자 얽힘 상태에 놓이면서 의식을 생성하고 심지어는 이 정보가 우주 속으로 빠져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만들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스마트폰이 파손되더라도 파일은 서버에 보존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펜로즈와 하메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뇌는 의식을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가 아니라 우주의 의식과 연결되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라디오 수신기와 같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의식의 파동을 감지하고 해석하여 우리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론은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의식이 뇌의 활동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꿈꾸는 영생이나 영혼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의식이 뇌를 초월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아는 육체가 소멸된 후에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의식의 상당 부분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해 뇌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의식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은 의식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 노력하고 양자역학은 의식은 무엇인가라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펜로즈와 하메로프의 양자의식 이론은 의식이 뉴런 간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뉴런 내부의 양자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세소관에 의해 조정되는 객관적 붕괴라는 양자 과정을 통해 의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뇌가 양자 현상이 유지되기에는 너무 따뜻하고 습하며 시끄러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결맞음은 양자 시스템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양자 특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인데, 뇌의 복잡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결맞음이 빠르게 일어나 양자 효과가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MIT 물리학자 맥스 태그마크는 미세소관에서의 뉴런 발화와 흥분의 시간, 척도가 결어근남보다 훨씬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식이 뇌 속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뇌를 초월하는 신비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릴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